목요일 밤에 나 혼자 점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동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국채금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다렸던 모멘텀이죠. 주주 환원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어지면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나 혼자 점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황금맥에 찍으면 간다 시간인데요. 딜사이트 S 황금맥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요즘은 뭐 큰 이슈가 있지 않은데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 즉 핑퐁 정세가 다시 또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원인은요. 다름 아닌 금리였습니다. 특히 8월 초부터 금리 상승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상단을 좀 막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장기채에 대한 금리 상승 부담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유력 증시까지 계속 이어뜨렸었는데요. 자, 근데 간밤에 이 뉴욕에서 미국에서 이 장기 금리 부담을 일시적이나마 좀 완화시키는 재료가 나와서 오늘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은 못했지만 오늘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비록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은 뭐 반등 충분히 가능하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간밤에 이 그동안 이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치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재무부에서요 국제 바이백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면서 그 규모를 2배를 좀 늘리는 것을 실시하면서 국채 금리가 현격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도 상승, 소폭이지만 상승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한국 증시에도 좀 이어졌고요. 특히 이 국채 바이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국채나 아니면 보통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게 미국 정부거든요. 근데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미국 정부의 재무부, 그러니까 다시 미국 정부가 자기가 발행했던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보통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 바이백의 효과는 뭐냐면 특정 만기권의 유동성을 높이고, 즉 거래가 너무 적을 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이백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기능이 좀 이상했을 때, 뭐 최근 갑자기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갑자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을 좀 시행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5일이 미국의 선거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려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상당히 노력할 것 같고요. 이는 당연히 우리 증시시장,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증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미국 재무부가요. 3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국채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오르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을 쫙 읽어보면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10년물하고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의 매입 규모를 기존의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정도 확대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이어진 건 아닌데요. 날짜를 한번 보세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간선거가 11월 5일인데 11월 4일까지 국채금리 바이백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명백히 누가 봐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미국 백악관의 강력한 금리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게 누구나 봐도 이 선거 때문에 한 거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30년물 국채금리는요. 7포인트나 떨어진 4.6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30년물 5%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4%대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줄였고요.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좋았겠죠. 자, 사실 이번 바이백 규모는요.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조금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큰 건 아닌데 이번 바이백의 의미는 이번 미국의 재무부가요 장기 금리 급등하고 국제 시장의 유동성 악화 요런 악화가 생겼을 때를 가만두지 않겠다. 즉 계속 백악관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요즘 계속 이 채권 작용단이라고 하죠. 금리 작용단. 금리가 예상하고 좀 다르게 간다 그러니까 이 금리 세력들이요. 정부의 의도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그 채권 작용단들한테 경고를 두기 위해서 이 가만두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제스처로 좀 취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금리 상승이 좀 정체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요 요즘 가뭄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흐름유지 회복이 좀 막히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 40조 달러인가요? 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거는 신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면 신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국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꾸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국채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고금리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급한 불만 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금리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 뉴욕 증시가 상승이 나오고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왔지만 중간중간 이런 금리 이슈는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보다 바로 물가 지표다. 이제 오늘 저녁에 월마트 실적 나오죠. 월마트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지금 올릴 수도 있다 소리가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다 소리가 나오면 증시는 좋을 게 없겠죠. 반대로 월마트의 실적이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가만 보면 돼요. 다음에 PC 지표나 아니면 이번 달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호재가 나왔었던 바이오 섹터, 특히 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늘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밤에 제약사인 모더나가 머크라는 기업과 함께 개발했던 리보헥사, 즉 mRNA 암치료제가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가요 하루 만에 주가가 177%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종목이요 27,000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쇼킹이 나왔고요. 당연히 관계사였던 머크도 12%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리 안정화와 함께 바이오 쪽 이벤트가 나오면서 바이오 쪽 모멘텀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바이오 쪽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반도체 설계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도요. 구글하고 맞춤형 반도체 개발 공급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무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9.9%가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오늘 다우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1%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 비상장사인 오픈 AI가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 여파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브로드컴이나 AMD,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약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요. 간밤에 나왔던 그런 금리 이슈 그리고 바이오 이벤트까지 더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7,000선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됐었던 건데 아무래도 반도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약하다 보니까 온전히 그 수혜를 다 가지고 가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요 갭으로 11선 위에서 시작하고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7,000선
오늘 돌파를 좀 기대했는데 돌파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반도체 쪽에서 오픈의 AI발 이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 오르진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반도체가 약했는데도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이 그것도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잖아요. 물론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과하게 내려와서 오늘 반전의 의미가 있어서 매수 사이드카가 충분히 상세가 됐다, 설명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저녁에 그 주주환원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상승을 오늘 강하게 해줬고요. 이 주주환원 기대가 높아지면서 동생인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주환원을 화끈하게 해줬는데 형인 큰형뻘인 삼성전자도 이에 반응해주지 않겠느냐 이 기대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쏠림 심화가 되면서 다른 중소형주들은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윗꼬리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반도체 탑 두 종목하고요. 바이오 이 섹터 이쪽 섹터를 빼면은 다른 종목들은 초반에 상승을 한 후에 추가 상승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한국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환원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장 반전시켰고요. 이제 요걸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저녁에 나오는 월마트의 실적이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월마트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 시장 내일 시장은 금요일인데요. 5일선 위에서 즉 5일선이 6,770선 위쪽인데요. 거기서 버텨내면서 종가 마감 잘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5주선 위에서 마감이 되면서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마트 실적이 예상하고 다르게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주봉상으로 20주선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월마트의 실적이 내일과 그리고 이 다음 주 초반에 그 시장 흐름까지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월마트 실적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자, 그 전까지는 오늘 월마트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7천선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다만 7천선 돌파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일단 주봉상으로 5주선 위에서 마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7천선 돌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니까요. 월마트 실적 보시고요. 내일 시장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을 좀 짜드리면요. 스윙 이상, 즉 일주일 이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져가실 분들은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 하단, 혹시라도 내일 6,800 밑으로 내려가면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요. 6,200선 내려오면 주식 매수, 7,000선 가면 기계적인 매도, 즉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7,000선 근처 가면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기와 그리고 스윙과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국채금리 부담은 다소 완화가 됐지만 급한 불을 끈 거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에서 월마트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재단의 실적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